안녕하세요. 수전정 박사의 정신건강 이야기를 담당하고 있는 김영희 권사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아픔을 참는 아이들. 아이의 얼굴은 창백하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부모님이 읍내로 세배를 가신 어느 새해 첫날이었다. 9살 난 나는 2살 밑에 동생 인숙이를 보며 집에 있었다. 그런데 부모님이 떠나신 지 얼마 안 되어 동생은 배가 아프다면서 방에 누워있겠다며 꼼짝하지 않았다. 대문 밖에서 친구들과 놀던 나는 미안해서 물어보았다. 언니는 나가서 놀아도 돼? 응. 아프면서도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는 동생의 대답에 나는 다시 뛰어나갔다. 점심때가 되어 들어와 보니 동생은 그 자리에 여전히 누워 있었다. 평소에 좋아하던 사과를 가져다 주니 언니가 먹어 라면 작은 소리로 말을 했다. 그리고는 머뭇거리고 있는 나에게 언니는 나가서 놀아 하는 반가운 말을 하는 게 아닌가. 나는 다시 총알같이 뛰쳐나가서 놀다가 저녁이 되어서야 돌아왔다. 그때 집에 돌아오신 부모님은 즉시 택시를 불러서 동생을 병원으로 데리고 가셨다. 차가 떠난 후에 먼지속에서 나는 멍하게 서 있었다.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깬 나에게 엄마는 동생 인숙이는 하늘나라로 갔다고 말씀하셨다. 맹장이 파열되어 수술을 받던 동생은 다시는 눈을 뜨지 못하였다. 수술 도중에 전기가 끊어지는 바람에 한참 지연이 되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다. 그 후 지난 60여 년간 나는 동생의 마지막 얼굴을 잊어본 적이 없다. 그토록 아팠을 터인데 신음소리 하나 없이 바싹 마른 입술로 언니 나가서 놀아 말하며 희미하게 웃어주던 그 얼굴을. 평안남도 태생의 부모님들이 1살짜리 나를 데리고 피난 오신 이 남 땅. 많은 지역 중에서도 우리 식구는 충남 예산을 새로운 가호적지로 택하게 되었다. 그리고 예산에서 동생을 잃었다. 두 번째 고향, 마음의 고향이 된 곳이다. 우리 가족은 추석 명절 때는 물론 햇빛이 환하게 비치는 아름다운 날에는 동생의 무덤을 찾아갔었다. 그때마다 아픈 동생을 놓아둔 채로 밖에 나가서 놀았던 죄책감으로 나는 괴로웠다. 아프다고 왜 말하질 않았어? 를 되뇌이며. 4년간의 일반 정신과 과정 중에는 소아에 대한 특수 수련도 포함된다. 그러나 그 과정이 끝난 후에 내가 다시 소아정신과 전문의 수련을 2년 더 받게 된 데에는 일생 동안 나를 짓눌렀던 동생에 대한 죄책감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내가 보는 어린 환자들 중에는 인숙이처럼 고통을 참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는 배가 아픈 대신에 마음이 아픈 경우들이다. 오늘 아침에 본 7세의 남자의 경우처럼. 소년의 아버지는 1년 전에 멕시코로 추방을 당하였다. 그리고 엄마는 바쁘게 일을 해야 생활이 유지되었다. 갑자기 소년의 학교 성적이 형편없이 떨어진 뒤에 엄마는 소년을 내가 데리고 왔다. 아빠가 너무나 보고 싶었어요. 아무런 마음의 준비도 없이 아빠가 떠나버린 후 소년은 자기 자신을 미워했단다. 내가 아빠 말을 조금 더 잘 들었었더라면, 또는 내가 동생과 싸우지 않았더라면 아빠가 떠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의 두뇌는 25세까지 성숙한다. 12세 이하의 어린아이들은 더욱이나 미숙한 두뇌의 인지 능력 때문에 원인과 결과를 유추할 수 있는 operational thinking이 불가능하다. 아버지가 떠나버린 것은 이민국 때문이었다고 말해주어도 자신들의 사고방식, 즉 자기중심적 사고, 아버지는 나를 미워하나 봐, 또는 내가 나쁜 아이라 아빠가 떠났어 라는 식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버린다. 게다가 이 소년의 경우 갑자기 남편을 잃은 슬픔에 잠긴 엄마를 더 힘들게 할까 봐 감정 표현을 못한 채 참다가 우울증상이 심해지고 성적도 떨어지게 된 것이다. 엄마는 어른이니까 내가 말하는 것을 들어주실 수 있어.
엄마랑 함께 아빠 이야기를 하면 마음이 조금은 풀리지 않겠니? 만일 엄마가 너무 바쁘시면 학교의 선생님이나 상담가 아니면 교회 선생님이나 목사님과 같이 이야기를 해도 되고, 우리의 느낌을 말이나 글로 나타내다 보면 그냥 마음속에 처박아 둘 때보다 도움을 받기가 쉽거든. 60여 년간 혼자서 아픔을 참고 있다가 가버린 내 동생에게도 하고 싶었던 말이다. 감사합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무나 소중한 조부모님의 역할. 가족은 우리가 사는 우주 안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회 단위입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접하는 신체적, 심리적, 문화적인 환경이며 전통이죠. 얼마나 가족이 중요했으면 10계명 중 3가지가 가족에 대한 사항이겠습니까? 개인의 과거와 미래가 가족들과 이루어집니다. 가족의 시작은 사랑하는 두 사람 또는 중매로 만나서 그러나 서로로 선택한 두 사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사랑을 속삭이며 교제하던 기간에 갖고 있던 희망과 꿈, 그리고 이상이 없어지는 대신에 결혼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두 사람의 성격과 사회적 여건입니다. 여기에는 경제적인 능력이 중요하게 들어갑니다. 또 다른 중요한 여건은 상대방 배우자의 부모님과 그에 속한 친척들입니다. 그리고 각 가정마다 맹맥이 이어온 신화들이 있습니다. 가령 아내와 부거는 3일에 한 번 두드려야 한다든지 여자아이나 남자아이나 구별 없이 공부시켜서 능력 있게 만들자 등등입니다. 너무나 바쁘게 발전해가는 서양 문화에 적응하느라 바쁜 젊은 부부에게 손주를 기다리는 부모님의 기대나 종교적 이유로 인한 피임 불가능 때문에 임신을 했다면 이미 조부모, 부모, 아이 3대의 관계에 큰 영향을 준 셈이죠. 성공적인 결혼이나 부부 각자들이 성장하면서 동시에 부부가 같이 성장해 나가는 경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부부가 서로를 존경하며 한 개의 팀이 되어야겠죠. 가끔 저는 시어머니가 손자를 극진히 사랑하시며 무조건 아이 편을 드시고 며느리인 아이 어머니를 무시하는 과정을 봅니다. 만일 이때 엄마 아빠가 서로 가깝고 협조하는 팀이라면 두 사람이 같이 자녀 교육에 힘을 합치고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아이가 부모님을 존경하고 세대 간의 혼돈을 막을 수 있을 테니까요. 아이들은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떤 질서가 균형 있게 이루어지며 본인이 예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이해하기에 아이들의 두뇌는 아직 너무 미숙하니까요. 마음과 육체가 건강한 부모가 자기 나름대로 자녀를 기르라고 했을 때 저는 할머니들께 부탁드립니다. 며느리에게 칭찬과 사랑을 한껏 주어보세요. 비록 엄마가 할머니만큼의 경험이나 지혜는 없더라도 이 며느리는 칭찬 후에 자신감이 생기고 더욱 성장하려고 노력할 테니까요. 이렇게 자신 있고 의욕을 가진 엄마 밑에서 자라는 손주 아이는 사회의 어떤 난관에 부딪히라도 겁이 나지 않을 겁니다. I am okay라고 믿는 엄마를 닮아갈 테니까요. 아이들이 자신의 느끼는 자긍심은 바로 본인의 아빠와 엄마로부터 옵니다. 비록 죄를 지어서 형무소에 갇혀있는 아빠라도 아이들은 아빠의 좋은 점을 듣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훌륭한 아빠가 있으면 나도 당연히 훌륭한 사람이라 여기게 되니까요. 조부모님이나 엄마들은 이런 경우에 아빠 이야기를 피하거나 심하면 죽었다고 숨기기도 합니다. 아이들에게 부모님은 산소보다도 하나님보다도 더욱 소중하고 절실한 존재들입니다. 비밀을 지킨다고 어른들이 믿는 동안 결국 아이는 언젠가는 진실을 알아냅니다. 그 후에 이 아이는 세상에서 어떤 어른도 믿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믿었던 아빠와 엄마가 거짓말을 했으니까요. 양자로 데려온 아이에게도 가능한 한 빨리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이들은 이겨내는 힘이 강합니다. 어른들이 믿는 것처럼 이러한 진실이 전혀 많은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믿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괜찮다고 생각하시니까요. 유교식으로 자란 이민 1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곳에서 태어났거나 성장하는 아이들을 자신이 배운 대로 가르치게 됩니다. 갓난아기 때부터 2살까지 아이들은 간뇌 안에 있는 아미가달라를 통해 보고 느낀 것을 기억하게 된답니다. 아직 말을 못할 때라 이런 기억은 사건 기억 또는 말로 할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2살 이후에 말을 시작하면서 말로 할 수 없는 기억, 히포카마스라는 작은 뇌 조직을 통해 남게 됩니다. 일부러 배우지 않았는데도 많은 부모님들은 자신의 부모님이 살으셨던 결혼생활, 자녀 양육법을 배워버린 셈입니다. 그래서 장유유서, 남녀유별, 밥 먹을 때는 조용히 먹기만 해, 어른을 두 눈 똑바로 쓰고서 바라보면 버릇이 없어 등등. 그런데 이곳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유언에 갈 때부터 상대방과 대화를 하려면 눈을 맞추고 얼굴을 바라보고 하지 않으면 화가 났거나 심하면 자폐아로 오인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민 생활 중 전 가족이 모이는 시간은 저녁 식사 때가 전부인데 그때 자녀들이 말을 못하게 한다면 대화는 끊어져 버리겠죠. 많은 경우에 저는 3대가 살면서 아이들이 행복한 것을 많이 봅니다. 저 자신도 의과대학 졸업 후에 계속 수련을 받고 공부하며 의료직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늘 저희 가족 근처에 사시면서 아이들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조 부모님들은 이미 자신의 자녀들을 키우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철들면서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작은 것에 큰 걱정을 안 하십니다. 게다가 이제 은퇴기에 들으신 분들은 과거처럼 사업 문제, 경제 문란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되는 행복하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가까이 계시다면 부모님들도 마음이 안정되어서 자신의 직업이나 사업 경영에 여유가 생기겠죠. 힐러리 클린턴이 쓴 책에 한 아이를 기르려면 온 마을 사람들이 거두려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많은 사촌들, 이모, 삼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같이 도와주고 놀아주는 아이는 그만큼 사회생활의 경험이 많아지겠죠. 두 부부가 살기도 힘들어서 이혼이 많은 시대입니다. 자신의 아기를 갖는다는 것은 집안에 마치 원자탄 하나를 놓아둔 것처럼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기의 힘이 원자탄보다 더 커진 셈이죠. 그래서 원자탄이 집안에 생기면서 아버지와 엄마의 사이가 멀어질수록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또 다른 조 부모님들의 도움이 되겠죠. 이민가정의 남자아이들은 간혹 하루 종일 학교에서 여자 선생님과 지나가다 집에 오면 엄마의 시간이 많은 데 비해서 사업에 바쁜 아버지와는 거의 사귈 시간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할아버지는 어린 손자에게 인생의 역할 모델이 되어 놀이 상대가 되어줄 수도 있겠죠. 인간에게는 동물적인 감정이 언제라도 튀어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일수록 심하죠. 이런 감정들을 승화시켜서 더욱 바람직한 인간이 되도록 도와주는 데는 조 부모님들의 역할이 크다고 저는 봅니다.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새